자,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이제 심화 수업을 하는데, 뭐 심화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 어려운 걸 다루진 않을 거야. 그렇다고 막 마냥 쉬운 것도 다루진 않을 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네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근데 일단은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에 상관없이, 일단은 기말고사 범위가 막 함수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적분하고 뭐 이런 파트인데, 근데 적분 쪽도 사실은 순수하게 계산하는 적분이 있지만 막 함수를 막 그려가면서 이제 그거를 적분에 엮는 문제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보면은 함수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단원이거든. 그 다음에 적분 계산. 근데 그 함수 그리는 거를 좀 알아놔야 중간고사 범위에 그래프 그리는 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움이 좀 많이 돼. 애초에 함수 보는 안목이나 시야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말고사 범위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얘도 어느 정도는 중간고사 범위랑 겹치는 것도 좀 많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볼 건데, 자, 1번 보시면, 자, 1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fx가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1인 4차 함수 gx죠. 4차 함수의 그래프가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1인점에서 접한다라고 돼 있어. 얘네들이 두 점에서 접하죠. 그런데 h라는 거를 둘이 뺀 걸로 정의하겠대. 둘이 뺀 거. h의 극대값 구해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f가 뭔지 식이, 그 다음에 gx의 식이 뭔지 이렇게 쓰는 문제가 아니야. 너네는 앞으로 이걸 보자마자 쟤네들이 뺀 함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뺀 차 함수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나와야 되더라. 이게.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접하니까 각각 제곱제곱으로 이제 가져야 된다 이거. 제곱제곱으로. 이걸 너네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자, 왜 저렇게 바로 작성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제 봐봐. 원래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연립을 해야 되잖아. 이제 둘이 같다라고 하죠. 둘이 같다. gx는 fx라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때 근이 이제 있을 건데 근이 현재 두 개잖아. 이제. 근데 방정식은 이항을 해도 근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근이 이제 변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넘겨서 gx-fx 해가지고 얘가 는 0이다라고 놓을게. 는 0이다 이제. 그러면 얘도 이제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근이 변하지 않잖아? 그런데 지금 이 gx 빼기 fx라는 거는 g가 지금 4차 함수고요. f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빼도 4차 빼기 1차를 해도 4차 함수야. 즉 4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줬는데 두 근이 지금 중근인 거지. 접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애초에 이 좌변의 식 자체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 얘가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은 x 플러스 1을 두 개 가지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을 두 개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차 함수가 애초에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접한다. 이렇게 식을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제 hx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자, 따라서 hx는 지금 뭐 식이냐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보실 건데,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 hx라는 함수의 극대값 구해주는 거니까 이제 뭐 미분해가지고 극대가 되도록 하는 x 뭐 구하는 흐름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저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2에서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여기 마이너스 2와 1에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야.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지금 그림이 나올 거거든. 이런 모양으로 이제. 좌우가 완벽 대칭의 W로 나오는데 지금 이 극소 두 개가 높이가 같잖아. 높이가 같으니 여기 극대가 되게 하는 이 지점 있지. 극대 지점이 얘네들의 평균이야, 평균. 몇 분의 몇? 마이너스 2분의 1 맞니? 더해서 나누기 2니까. 그래서 굳이 미분을 안 해도 극대값이 뭐랑 같은 거야. h-2분의 1이 극대 나오지 않니? h-2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 않니? 이렇게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넣어서 계산하는데 이거 4제곱 나올 거거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그냥 2분의 3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이제 있는 거니까 이제 4제곱으로 이제 생각해 주신다면은 그 16분의 81 이렇게 답을 내주실 수 있겠죠? 16분의 81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미분할 필요가 없죠. 함수 모양만 보고서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겠어, 이거? 차함수를 내가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차함수 작성이 가능하느냐. 자, 그 다음에 3번. 자, 얘도 이제 중요한 얘기. 절대값이 지금 막 나오는데, 절대값. 절대값이 사실 우리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야, 사실은. 수원에서도 주로 이제 시그마 수열 다루면서 절대값 나오면은 좀 어려웠는데, 미분 쪽에서도 이제 그래프 그릴 때에도 좀 어렵거든요. 자, 봐봐. 최고참 계수가 1에 이차함수가 있고, 3보다 작은 실수 A가 있는데, GX는, 자, F가 2차니까 이거 3차식에다가 절대값 한 거 아니야, 이거지? 어떤 3차 함수의 절대값 씌운 접어 올린 함수인데 x가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3에서만. 그때 뭐 gx의 극대값이 32일 때 f4 구해주는 문제인데 먼저 우리 이거 내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어떤 함수가 x-a를 1제곱으로 인수로 갖고 있어. 1제곱으로. 1제곱으로 인수를 갖고 있으면 그 A 근방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은 절대값으로 접어 올리면 이거 꺾이는 거니까, 이게 꺾이는 거니까, 이거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짝수 제곱을 이제 가진다. 2, 4, 6, 8 등등. 이럴 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튕기듯이 그려진다. 튕기듯이 이제. 튕기듯이 그림이 그려진다. 이게 튕기듯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접어 올리면은 얘는 접어 올릴 게 그냥 그대로고 얘는 접어 올리면은 이렇게 되긴 되는데 A라는 지점에서 부드럽게 잘 그림이 그려지죠. A라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홀수 제곱인데 3 이상의 홀수야. 이럴 때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지나 이렇게 이제 혹은 이렇게 지나 이렇게 이제 여기가 A고 이제 접어 올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얘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얘도 접어 올린다 한들 미분이 가능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짝수 제곱은 이렇게 튕기듯이 항상 X축과 X축보다 항상 그 같은 쪽에 위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홀수 제곱일 때는 관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1제곱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게 꺾인다. 3 이상의 홀수 제곱은 미분이 가능하게 그냥 접어 올려진다. 라고 일단 얘기를 다 했었지, 그치? 했었어. 자, 이 문제 봐봐. 일단은 지금 fx가 지금 뭐시기인지 모르겠는데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 3에서만.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일단 3에서 꺾였다 이 얘기잖아요. 꺾이려면은 이 x축에서 꺾이지 않니? x축에서. 그러니 x가 3일 때 x축과 만난다. 즉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지 얘가. 근데 반드시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돼? 하나만 가져야지. 1제곱일 때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식이 지금 이제 x 빼기 3을 인수로 이제 하나만 인수로 가져야 돼. 하나만. 하나만 인수로 가진다 얘기야. 하나만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또 보시면 그럼 과연 x 빼기 a가 얘가 x 빼기 3일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되는 게 a가 3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x 빼기 3일 수는 없으니 이 fx가 x 빼기 3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fx가. 그러니까 어떻게 식을 쓰시는 거냐면은 따라서 fx는 x 빼기 3을 이렇게 인수로 가져야 된다.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인수 하나는 뭔지 모르죠, 그죠?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x 마이너스 모식이라고 할 때 쓸긴 쓸 거 아니야, 이제. 자, 근데 또 봐봐. 그 인수분해가 됐을 때 전체 절대값에서 접어 올리면 1제곱일 때 꺾이는 거라고 했잖아. 미분이 가능하지 않잖아. 사실 x-a도 지금 앞에 이미 1제곱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 a라는 지점에서 꺾여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a는 3보다 작으니 3보다 작은 지점에서 꺾여야 되는데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a라는 지점에서는 미분이 되는 거지.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 얘기인 즉슨 fx가 x-a를 하나 더 가져서 최종적으로 여기 구성이 된 식이 x-a가 두 개 있는 거고 x 빼기 3이 하나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저렇게 이제 식을 이제 완성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gx는 지금 무엇이냐? 절대값 x-a의 제곱에 x-3이니까 지금 우리는 저 안에 있는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자. 안에 있는 함수를. 그림이 대략 이렇게 나오겠죠? 그림이. 자, a는 3보다 다시 a가 지금 3보다 작으니까 일단은 지금 자 y축은 표시하지 않을게. 그냥 a 적당히 잡고 3도 적당히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3에서 관통하고 a에서 튕겨야 되는 이런 케이스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하지만 이거를 이제 접어 올려야죠.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릴 건데 얘들아 접어 올릴 때 이거다. 이렇게 그려지고 튕겨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y는 gx 그래프야. y는 gx. y는 gx의 그래프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극대가 되게 하는 지점 아니니? 극대가 되게 하는 지점. gx의 극대값이 32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극대는 접어 올리기 전에 극소였잖아요. 극소. 즉 어떻게 이해하셔도 되냐면 그냥 이 안에 있는 이 3참수의 극소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32다라고 해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32. 여기가 마이너스 32일 거니까 여기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저 안에 있는 함수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32 x-a제곱 x-3의 극소값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기 바라고 해주시고 자, 그래서 A 구해가지고 F4 해보세요. F4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요거 이제 요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 자, 2011년 수능이야, 수능. 이제 문과 21번. 21번이니까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옛날에는 문이과가 이제 나눠져 있단 말이지, 이제, 그지? 문이과가 이제. 그래서 저 때 문과 21번이면은 진짜 개 쉬운 거야. 21번이어도 이제. 진짜. 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 쉬운 거야, 진짜 이제. 자, 이게 얼마나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냐면은, 이거 어느 교과서를 막론하고 모든 교과서의 단원 마무리 다 들어가 있는 문제야, 이거. 굉장히 빈출. 시험에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야. 뭐냐면,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참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거를 만족을 시킨다.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이거? 기함수.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그랬을 때 그 3참수 원점 대칭인 그 f의 절대값을 했을 때 y는 2하고의 교점이 4개란 얘기야. 교점이 4개. 자, 일단은 기함수가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함수가 이제 1번 계형에서 기함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계형에서 기함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3번 계형에서 기함수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제. 얘는 급경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접어 올리셔야 됩니다. 얘는 접어 올리면 여기서 지금 이제 꺾이는 겁니다. 꺾이는 거. 얘는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들 잘 봐 이거. 얘 접어 올려야 되잖아. 자, 얘 접어 올릴 때 1번, 2번 몇 번이야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자, 1번 손. 1번이다. 자, 2번이다 손. 오케이. 여긴 다 똑똑하신 분밖에 없네. 1번입니다. 1번. 어떻게 구별해? 아니 그냥 잘 접어올려.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데 구별하는 방법. 막 이 정도까지 내가 설명해야 된다. 자, 봐봐. 일단 너네가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 하겠지만은 얘들아 지금 이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잖아. 이 부분은 미세하지만 여기 위로 볼록의 일부분이야 이거. 위로 볼록의 일부분. 위로 볼록을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접어 올리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지 않네? 그러니까 이 분홍색도 미세하지만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야 이게. 볼록 이 바뀌지 않겠네. 그렇게 보면은 절대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헷갈릴 일이. 그래서 분홍색으로 보시는 게 맞고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그다음에 원점 대칭이니까 얘 접어 올리면 높이가 딱 맞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높이가 딱 맞게 벌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그럼 만약에 저렇게 생각을 해준다면은 내가 y는 2하고의 상수함수를 그는 거잖아. 상수함수 이제. 상수함수 그었을 때 교점이 4개.
얘 2번, 3번 기형은 분홍색 어디에 교점을 그어도 4개가 안 나오는데 이 그림은 교점을 어떻게 그어야 4개가 나오게 되겠냐면은 이렇게 딱 걸치게 그어주면 교점 4개 맞습니까? 교점 4개?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는 거잖아.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봐. 아까 문제랑 비슷하게 지금 흰색이 접어 올리기 전이거든. 자, 여기 접어 올린 여기 극대값이잖아요. 둘 다 동시에. 접어 올린 함수의 극대값이 2라면 접어 올리기 전에 극소값 몇이어야 돼 이거 이제? 마이너스 2여야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함수식 세운다 이제 함수식. fx는 기함수니까 최고참 계수가 1이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 이 정도를 일단 달아 놓을게. x세제곱 플러스 ax. 자 이제 이거 극소 이제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일단 해가지고 미분을 우리는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x에 대해서 구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걸 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x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x제곱이 일단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와서 x를 구해주시면 루트 씌운 다음에 풀마니까 풀마 마이너스 3분의 8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오는데 저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니? 느껴져 안 느껴져? 이상한 거 느껴져? 뭐가 느껴지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뭔가 좀 되게 어색하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를 많이 본 편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이거 문제 없는 거야 이거. 문제가 없는 거. 근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무슨 의미? A의 부호가 음수란 얘기야. 음수. 그러니까 어색함을 느끼면 안 돼. 저거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A가 음수란 얘기고요. A가 음수란 얘기. 그러면은 우리 여기 극소는 여기 플러스로 해줘야 되겠지. 여기가 플러스 루트 모시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모시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플러스를 대입한 이 함수 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놓고 풀 거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대입해가지고 는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죠? 는 마이너스 2. 그렇게 풀어보시기 바라는데 하나만 좀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거를 여기 대입할 때 그 세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럼 제곱을 먼저 해보는데 얘 제곱하면은 3분의 a야? 마이너스 3분의 a야? 마이너스 3분의 a야?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되겠지? 그거만 조심하시면은 계산하는데 문제 없을 거다. 그래서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말자. 알겠지? 이게 모의고사 21번. 알겠지 이제? 우리 문과 친구들이 얼마나 이 당시 공부 안 했나. 2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야 이게 객관식에서.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말도 있었어? 옛날에 이제 문과, 그러니까 가형, 나형 이제 나눌 때 문과 1등급이 그 이과 수학 몇 등급? 4등급. 그 괜히 나온 말 아니야. 이과에서 4등급이면은 문과 수학 봤을 때 1등급인 거예요, 얘들 1등급.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문이과 나눠져 있을 때는 이과 중에서 1등급 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는 애인 거예요, 이제. 진짜 잘하는 애.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통합 이제 너네 때까지 통합이니까 이제 통합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되지. 만약에 이제 그 문과 1등급은 이과 4등급이고 통합으로 따지면은 한 2.5 정도 보면 돼. 딱 그 중간. 2.5 정도 이제. 2.5.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과에서 1등급 받기가 진짜 힘들었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3차함수가 있는데 3차함수가 x축과 접한대. 일단은 저 3차함수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봅시다. 분석을 이제 미분해 보실 거면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플러스 3ax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x가 2개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3x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3x의 x 플러스 a 해가지고 0하고 마이너스 a에서 미분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렇게 이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3차함수 개형 유추가 되죠. 3차함수는 몇 번 개형입니까, 이거? 몇 번 개형? 1번 개형이니까 1번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되 그런데 봐봐. a가 양수이니까 마이너스 a가 여기 위치한 거, 0이 여기 위치한 거로 볼 수가 있어. 자, 이제 x축을 이제 한번 그어봐야 되는데 x축에 접한데 x축에 접하려면은 x축이 이렇게 극소를 지나던가 아니면 극대를 지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그러면은 너네는 어떻게 문제 풀면 되느냐 이제 극소값이 0 아니면 극대값이 0 아니네 이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극소값 여기 x가 0일 때가 0이려면은 0 넣어서 0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마사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극대값이 0이란 얘기지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게 는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매우 이지하죠? 그래서 여기 수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 수원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 수투는 애초에 모든 단원 자체가 함수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 가장 이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이 주성이 되잖아요, 이제.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이제 조건 해석이 돼야지. 조건 해석.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추론을 했다. 만약에 이런 상태야. X축에 이렇게 지나야 접하는 거구나. 알았어. 그 다음에는 뭐 해줘야 되냐면은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지. 의외로 식 작성 못하는 애들이 많아. 이거 함수값이 0 아니니 X축은. 그러니까 X에 0 대입했을 때 혹은 마이너스 A 대입했을 때 0이다라는 식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돼. 식 작성을 이제. 이 두 가지가 되게 잘 이루어져야 돼. 지금 솔직히 이 정도면은 어렵지 않은 건데 여기서 더한 추론도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제. 더한 추론도. 진짜 이 수원에 비해서 추론의 깊이가 깊게 들어가야 되더라. 깊이가. 왜냐면은 이제 3차, 4차 함수가 개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근데 지금 사실 시간 관계상 이거 홀수번 문제 20개 다 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먼저 하겠습니다. 얘는 잠깐 보류하고 자 11번 볼게요. 11번 요거. 자, 다항 함수에 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에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세 함수 값이 지금 이제 주어져 있을 때 fx는 12의 실근의 개수야. 잘 봐. 우리 도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원래 함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함수. 자, 지금 여기 좀 좁으니까 여기다 그릴 건데 여기 지금 x축 아랫부분은 여기는 원래 함수가 감소하는 거지. 얘가 도함수 그림이니까. 반대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원래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지금 마이라고 1하고 5에서 세실근을 가지며 지금 원래 함수는 그러면은 4차 함수 1번 기형이어야 돼. 1번 기형 이제. 1번 기형으로 그림 그리시는데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일단 x축 잠깐만 말고 자, 마이너스 1 먼저 찍고 마이너스 1을 찍고 그다음에 잠깐만 좀만 좁히자. 1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5 찍어볼게요. 5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상태야. 사실 그림 자체는 4차 함수 1번 기형 W자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W자로 이제. W자로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이제. 근데 W 그릴 때 내가 그 얘기했어. 차이를 계산해, 차이. 2차이 나고 4차이 나는데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차이가 더 큰 쪽에서 더 내려가야 돼, 이제. 가운데 값은 극대로 무조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형은 이런 기형 아니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서는 좀 많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기형 아니겠니? 이런 기형. 근데 자 조심할 점이 있어. 지금 내가 이거를 뭘로 판단했지? 차이로 판단했지. 조심해야 돼. 이게 그 4차 함수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관건. 이게 4차 함수니 이게 지금? 이 원래 함수가? 저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이거 원래 함수가 4차 함수라는 게 보장이 되니? 근데 사실 그 다항함수의 도함수가 3차 함수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4차 함수는 맞아서 결론은 이게 맞기는 한데 내가 뭘 좀 너네한테 주지시키고 싶냐면 이게 다항함수란 말이 없잖아. 그냥 일반적인 함수잖아. 그러면 이 차이가 크다고 더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차이가 크다고. 다항함수가 아니면. 그 항상 얘들아 우리 그림은 정확하지가 않잖아. 부정확하잖아. 그래서 다항함수면은 이게 무조건 되지만 다항함수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식이 확실한 거야. 이 정보가 확실한 정보야. 이 정보가. 자, 이 정보로 한번 반영해 볼게.
F-1이 10이래. 좌표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10이고 F1이 15래. 1,15가 되는 것이고 F5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7이래 이제 5, 마이너스 17인 거야. 5, 마이너스 17. 자, 지금 좌표 반영해 보니까 Y값 지금 이 높이에 맞게 잘 세팅해 놓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차이가 큰 쪽이 더 내려가는 게 맞다 이거야. 결과적으로는. 사실 다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이게 맞기는 한데 그런 말이 없으면 조심해야 돼. 그냥 차이가 크다고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게 100%야. 이게 확실한 거야. 알겠지? 이걸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쉬워. 문제는 fx가 y는 10이랑 만나도록 하는 교점이 몇 개이니? y는 10이라는 거는 이 15랑 10 사이에 그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어지는 게 맞죠? 이렇게 그어지는 게. 그러니까 총 교점이 몇 개가 나옵니까? 지금 이제? 4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언더스탠딩?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봅시다. 요 문제 13번. 아, 요 문제 나 기억이 나는 문제인 게. 자, 기억이 나는 게. 자, 이게 이제 2018년 7월 고3 문과. 자, 이건데 여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해 2018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이제 이 모의고사에 나온 거거든요. 이제 수능 특강 레벨 2에 있던 문제야 이제. 사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뭐 수능 뭐 연계 교재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숫자 바꿔서 이제 낸 문제거든요. 요게 이제. 자, 요거 이제 딱 무난한 문제야. 난이도 괜찮고. 보면은 최고점 계수가 1이고 F0가 0인 3참수가 있는데 3참수가 2와 5에서 함수값이 같다 이거야. 함수값이 같다. 근데 나조건 해석 잘해야 되는데 나조건 해석. 이거 이항에서 볼게. fx랑 y는 p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p의 최대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이제. 자, 얘들아 생각해봐. 3참수 개형 1, 2, 3번 생각해. 1, 2, 3번. 1, 2, 3번 중에서 자, 1번, 2번, 3번인데 교점이 2개가 되려면 1번 개형에서밖에 안 나와. 교점이 2개가 되는 거는. 2번, 3번 개형은 교점이 무조건 1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수함수를 긋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최소한 1번 개형이긴 한데 봐봐. 1번 개형에서 교점이 2개가 되려면 지금 극소를 지나게 그어 보시던가 극대를 지나게 그어 보셔야지만이 교점이 2개가 나오죠. 각각. 자, 그런데 교점이 이제 2개가 나오게 하는 p의 값은 그러면은 2개일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큰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큰 거. 상수함수 y는 p의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그럼 위에 거에 대한 케이스 아닐까? 위에 거에 대한 케이스. 위에 케이스 얘기할 거고. 자, 그런데 그 p의 최대 값이 지금 뭐라고 또 나와 있으시냐? 얘가 F2랑 같대. F2랑 같고 그 다음에 가족권 때문에 이게 등으로 또 연결돼가지고 F5랑도 같은 거야. F5. 이렇게도 식을 작성해 볼 수가 있지. 자, 이렇게 지금 상황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십니까? 자, 지금 2에서의 함수값, 5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란 얘기니? 2. 여기가 몇이란 얘기야? 5란 얘기야, 이거. 왜? 아, 여기가 2,F2 아니야, 여기 2,F2. 여기가 지금 이제 5,F 아니야, 여기가 이제. 이거 당연한 거죠, 이제. 거꾸로 X좌표를 이렇게 찾는 거지. 자, 내가 아까 그 여기 수특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뭐라고 했지? 문제를 읽고 조건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조건 해석 추론했어.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지? 식 작성이야. 이거 식 어떻게 작성해야 돼, 이거? 이게 돼야 돼, 식 작성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지금 이 y는 p라는 이 상수함수랑 3참수가 접하잖아요. 만나는 교점이 2하고 5 두 개지, 그지? 그럼 너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두 함수의 교점, 두 함수의 차함수가 2에서 접하니까 제곱으로 가지고 5에서 만나니까 x 빼기 5. 너네 이게 돼야 된다고. 이런 식 작성이. 이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항상 두 함수의 교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둘이 뺀 함수가 인수분해로 돼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표현이. 그래가지고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p 넘겨주셔가지고 x-2의 제곱에 x-5의
플러스 P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차함수로 처음에 식을 썼지만 나중에는 이게 바로 돼야 돼. 사실 이거 이항을 결국 하잖아. fx를 구하려면은 나중에는 바로 돼야 되는 게 이거 보자마자 fx랑 p랑 이렇게 만나니까 p를 뒤에 더하기로 달아주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는 인수로 작성을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너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나중에는 이제 가끔 이제 뭐 해설 보거나 이럴 때 이거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기본이라는 거야, 얘들아. 기본. 식 작성하는 거는.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은 지금 F0가 0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0 대입해서 0이다라고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P가 나오겠죠? 그걸로 적분하면 끝나는 거야. 적분해주면. 이런 흐름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자, 그렇게 이제 해주셔도 되는 거. 3참수 그래프 개형 관련된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어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 이것도 사실 저번 시간에 유형수에서 풀어줬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자, 요 문제 봐야 돼. 17번. 요거 좀 봅시다. 자,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차함 계수가 1인 3참수의 극대값 an인데 조건이 나와 있지. fn이 0이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0 이상이래. 자, 자연수가 되는 n의 최소 구해주는 건데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두 가지. 첫 번째, 조건을 이제 해석하고 이게 함수 f가 이제 3차함수지만 어떤 모양이어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래프를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제. 자, 봐봐. 그 일단 fn이 0이기 때문에 n,0을 지나야 돼. n,0을 일단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지금 이거 나조건을 한번 좀 뜯어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니? 저거 이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n이면은 성립하고 x가 만약에 마이너스 n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니까 양변을 이 x 플러스 n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fx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제 0 이상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x가 다 마이너스 n보다 내가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fx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지 않니? 0보다 작다? 자, 얘는 왜냐면은 부등호명이 바뀌고 자, 이게 등호 들어갑니다. 등호까지 붙여주시고 이 얘기인즉슨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해볼게. 여기가 이제 x가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는데 x가 마이너스 n 자, 얘들아 요 얘기야. 그 마이너스 n 이상이면은 함수값이 양수니까 여기에 그려줘야 돼. 무조건 여기에만. 마이너스 n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음수니까 여기에 그려줘야 된다 이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 함수 f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n 부분에서 이렇게 지나야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n 부근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니까 딱 마이너스 n일 때에는 0, x축을 거쳐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라고. 거쳐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근데 봐봐. 지금 이제 마이너스 n보다 크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점은 지나야 되잖아, 이 점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래프가? 유추가 되십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이 무엇이냐? 따라서 fx는 뭐야? fx는 마이너스 n에서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n에서 여기서 이제 중근인 거죠. 중근. x-n의 제곱으로 이렇게 쉽게 써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십니까?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저렇게 추론이 돼야 돼. 얘들아 추론이. 그래서 fx 구해놨으니까 미분에서 극대가 나오는 거 찾아봐야 얘들아. 극대가 나오는 거. 그 극대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 한번 씩 써보시면 됩니다. 씩 써보시면. 이게 1번 풀이야. 1번 풀이. 이게 1번 풀이고 2번 풀이는 그냥 나조건의 이 식 자체만으로도 풀 수 있는 풀이. 자, 요건데 지금 얘들아 이게 F가 3차식이니까 좌변 전체가 4차식이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n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뀔 거 아닙니까? 이게 부호가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n보다 클 때 작을 때에 이제 상관없이 부호가 항상 0 이상이 유지가 되려면 fx가 애초에 x 플러스 n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그래야 x 플러스 n을 두 개 가져야지만이 짝수 제곱일 때 내가 부호가 안 변한다라고 했는데 부호가 안 변한다. 그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n, 0을 지나니까 이거 fx 입장에서는 x-n을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fx가 얘를 하나만 단독으로 가지면 n 부근에서 부호가 변할 거 아니야 이게 n 부근에서. 그래서 얘도 하나 더 가지자 이거야 제곱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x 플러스 n 두 개, x 빼기 n 두 개, 제곱의 곱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가차식이.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석이 돼야 돼. 근데 보편적으로는 1번으로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로 이제 쓱싹숑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추론이 돼야 되더라. 이런 추론이. 이렇게 추론해 주셔야 되고. 19번 보시면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할 때 마3부터 1까지의 저 정적분을 ABC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봐라 라는 얘기야. ABC를 이용해서. 자, 이거 지금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가조건? 우함수죠, 우함수. 우함수고, 그 다음에 주요 x 지점들이 지금 표시가 돼 있어, 이제. 그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좀 이제 주요 x 지점들 봐줘야 되는데, 0, 1, 2, 3. 대칭, 마1, 마2, 마3. 이렇게 이 7개를 좀 표시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적분의 값을 표현하는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y축 대칭이잖아. 그래서 내가 y축 대칭이 되도록 한번 적당히 그림을 그려볼게, 이제. y축 대칭 되게.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정도 그릴게. 뭐 이 정도 그리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y축 대칭이 되게. 높이가 같죠?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이제 1일 때 높이가 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2일 때에도 높이가 2와 같이 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3일 때에도 자, 이와 같이 높이가 같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위치를 좀 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값 할 거야, 정적분의 값. 얘들아, 여기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A래. 0부터 2까지. 즉, 봐봐. 여기 0부터 2까지. 즉, 여기가 지금 이제 A라고 나와 있죠. 일단 여기가 A야. 여기가 지금 이제 A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부터 1까지가 B거든. 마이부터 1까지가 B. 자, 그런데 마이부터 1이 여기 아니니? 마이부터 1이 여기서부터 A까지인데 근데 이거 대칭이 아니야. 우함수 좌우 대칭. 사실 정적분이 우리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은 넓이 의미였죠. 그래서 이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나 마이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 똑같아. 넓이가 같지 않습니까? 넓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부터 0까지 또한 마찬가지로 A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도 A가. 그런데 지금 여기 다족번에서는 마이부터 1까지가 B래. 마이부터 1까지. 여기 마이부터 1까지가 지금 이제 B라면 여기가 B라면 여기 나머지 구간 채워볼 수 있잖아요. 이제 나머지 구간. 채워보시면은 지금 봐봐. 여기 0부터 1 있지. 0부터 1을 구하려면은 B에서 A 빼면은 나오니? 얘들아? B에서 A를 빼면은 지금 0부터 1 사이의 구간이 나오죠? 구간상. 0부터 1 사이의 구간이 B-A라는 거지. 현재 여기가 B-A야.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B-A라는 거. 대칭이니까 여기도 B-A 채워나갈 수가 있지. 대칭이니까. 채워나갈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나머지 좀 채워보자. 여기 0부터 2까지가 A인데 0부터 1까지가 B-A면은 A에서 얘 빼면 되지 않니? 빼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 2A 빼기 B 나와. 2A 빼기 B. 여기 나머지 여기가 이제 2A 빼기 B다. 2A 빼기 B.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도 2A 빼기 B가 똑같이 나올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표시해 놓고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라조건 해야 되겠죠. 라조건. 1부터 3까지가 C래. 1부터 3까지가 C. 자, 1부터 3까지가 C인데 지금 현재 얘가 C인데 이 전체 C에서 앞에가 2A 빼기 B잖아. 나머지 구할 수 있지. 나머지.
2부터 3을 우리가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2부터 3을. 쟤도 구해 보시면은 C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C-2A 플러스 P. 대칭이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C-2A 플러스 P. 이렇게 각 1차이 나는 구간별로 이 정적분의 값을 다 구해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다 구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다 구해 놓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마3부터 1까지 따지는 거지? 마3부터 1까지? 마3부터 1까지 이 정적분의 값을 다 더해준 게 답이야. 다 더해준 게. 이와 같은 흐름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은 두 다함수 fg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는 지금 무엇을 만족을 시키냐? f1이 지금 이거. 무슨 함수? 기함수. g는 무슨 함수 이거? 우함수. 근데 h는 둘이 곱해놨네? 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뭐라고 했죠 이거? 기함수라 했습니다.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서로 다른 거를 곱하면은 기라고 했어. 기. 그랬을 때 이 h 프라임 모시기를 이제 해주라는 건데 얘들아 h 기함수 미분하면 뭐 나오니 이거? 기함수 미분하면은 우함수가 나온다고 했죠? 미분할 때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바뀐다. 근데 앞에 있는 거는 1차식인데 이 1차식은 이거 다 통틀어서 보면은 제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정할 수가 없죠.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분배를 해주자 이거야. 분배해서 좀 찢어주자. 마3부터 3까지 x, h 프라임 x. 그 다음에 5배 해준 다음에 이제 마3부터 3까지 h 프라임 x. 이렇게 해주시는 게 10이다. 10.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더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이제. 자, h 프라임이 우함수고요. x가 기함수잖아요. 그죠? 곱한 결과 기니까 기는 이거 0 날릴 수가 있고 h 프라임 우함수면은 이거 처리할 수 있지 이제 그지? 적분해서 처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분해서 이제. 그래서 얘가 적분해주면 h3 마이너스 h 마3이 10인데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뭘 거라고 했지 지금? 문제에서 h3 자 기함수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플러스 h3 이거 되니 이거?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됩니까? 이거 마3이랑 3에서 함수값이 반대보호잖아 반대보호 반대보호니까 바꿀 수 있어야지 이제 h3은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정도로 풀면 되는 거 이게 모의고사 20번 문과 얘도 문과 수능이네 수능? 수능인데 중요한 시험에서 이 정도 수준 할만하지 이제 그지? 자 23번 그럼 반대로 이과 시험은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궁금할 수 있잖아 일단 여기에는 안 실려 있긴 하는데 얘들아 차원이 달라 그 방금 문과 20번이랑 이제 이 당시에 봤던 이과 20번은 차원이 달라 얘들아 진짜 차원이 지금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봅시다 문과니까 다룰 수 있는 거야 문과니까 23번 보시면 이거 좀 잘 봐야 돼 작년 이제 7월 모의고사 고3 문제야 고3 문제 근데 그래도 할만하거든 최근 문제인데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가 있습니다 f 0과 4 사이에서 이 함수고 자 이거 뒤에 16이 없으면 주기함수이긴 하잖아 주기함수 이제 하지만 16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말고사 범위를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있지만 중간고사 범위랑도 연관되는 게 되게 많아 이거 정적분만 빼도 이거 어떤 의미로도 문제 풀 수 있냐 자 이 지금 함수 f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없어도 이거 빼면 중간고사 범위 문제로 만들 수가 있어 이거 그냥 단순히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 B가 무엇이냐 단순히 물어보는 게 좀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도 낼 수가 있어 얘들아 이제 잘 봐놔야 돼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에 아무거나 넣어봐도 돼 그러면 몇을 넣어줘야 돼? X에 처음에? 뭘 넣어봐야 될까? 0 그치 뭔가 다른 숫자를 뭔가 답하기를 뭔가 기대했는데 몇 넣어줘야 돼? 다른 걸 대답해야지 자 넘어갑시다 그냥 F4는 F0 더하기 16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식을 쓸 수 있잖아 의미를 해석을 해봐
0에서의 함수값에서 16을 더 더하면 그게 4에서의 함수값인 거야. 4에서 함수값. 그러면 이거를 이제 특정 x에 대해서만 확인했잖아. 그럼 봐봐. 이게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지금 원점을 지나거든 일단. 0,0 지나. 0부터 4 사이에서만 함수가 정의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지금 구체적으로 저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몰라. 일단 보류. 근데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는 거? 16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4에서의 함수값은 0에서의 함수값에 16을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드는 거야.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만약에. 그러면 이 모양을 x축으로 4칸, y축으로 16만큼 옮겨줘야 돼. 이제 이렇게. 옮겨주시니까 그 다음 구간 표시해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16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4라는 지점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 이게 앞뒤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이제 풀어줬던 유형인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적분이 4에서부터 7까지입니다. 4에서부터 7까지. 이거라고 했는데, 그 저번 주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 적분 구간의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했지, 이제, 그제? 자, 0부터 4 사이의 범위에서만 함수식을 정의해 놨으니까 이제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야 돼. 평행이동을 시키면 x축으로 마사만큼 당기는 거지. 왼쪽으로 다 당겨보시면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 이제 fx 플러스 4. 왜냐하면은 x축으로 마사 이동했다.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요 fx 플러스 4 얘랑 같지 않니? 얘랑 이제 요거랑 같지 않니? 그러니까 저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나와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fx 플러스 16이라 쓰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얘를 적분하자 이거지. 얘를 적분해보자. 얘를 적분해보자.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거 적분해보시면 돼. 얘 적분.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 f가 뭔지는 이미 저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a, b를 좀 구해놔야 되겠지. a, b를 이제. a, b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이 정보로 식 하나 나올 거야. F4는 F0 더하기 16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미분해도 되거든. 예, 미분해 보시면은 이거 속미분해주면 1이니까 그대로 쓰시고, 여기다가 0 넣어도 되는 거야. 여기다가 0 넣어도 된다. 사실 주기가 4니까 4 차이 나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4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식을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F'4랑 F'0이 같다. 이 식을 써보시면은 A, B가 나올 겁니다. A, B가. 자,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 사실 정적분이 우리 지금 뭘 의미한다, 얘들아? 정적분의 의미가? 정적분이 넓이를 의미하잖아. 사실은 구간 4에서부터 7, 여기 정도 7이라 두자. 7 사이에 여기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이제 구해주시는 거거든. 저기 넓이를. 근데 저기 넓이 어떻게 구하시냐? 자, 이 분홍색은 사실 직사각형 넓이 아니네. 가로가 3이고 세로가 16이 직사각형 넓이지. 그리고 얘 있지, 얘. 파란색. 파란색이 사실 그 여기랑 똑같지 않네, 모양 자체가. 여기랑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파란색은 0부터 3까지의 이 함수의 정적분으로 구하는 거야. 이게 내가 아까 썼던 식이랑 똑같아. 이게 뭐야? F를 0부터 3까지 정적분. 여기 파란색. 16을 정적분하는 게 뭐야? 상수함수 y는 16이 x축이랑 이루는 그 아랫부분의 넓이 구하는, 얘가 직사각형 넓이야. 직사각형 넓이. 오케이? 직사각형 넓이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든 다 맞다 이거야. 의미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색칠해 보시고 어떻게 구해야 되나로 푸는 게 원래 이제 그 옛날부터 사실 이렇게 내가 알려줬던 방법인데, 이게 2번인데 1번 방법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더라. 1번 방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분할 때 상수면은 그냥 그 얘네들의 차이만큼만 곱해주면 되겠죠. 16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25번 봅시다. 근데 요거는 내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거긴 한데, 이거 얘들아, x는 몇 대칭이야, 이거? x는? 이거 이제 x는 1대칭이지, 얘들아? x는 1대칭? x는 1대칭이니까, 요거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보자. 요거 이제.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함수를 x는 1대칭으로 그려봐. x는 1대칭으로. 여기 정도 되겠는데, 여기 대칭으로 그릴게. 진짜 대충 그릴게. 마일부터 3까지 그리는 거니까, 자, 여기 정도. 2, 여기 정도에 가서 3으로 그리면은, 나 진짜 대충 그릴게. 그냥 이렇게 그릴게. 나는 그냥 이렇게 이제. 여기 높이가 같고, 여기 높이가 같다고 해봅시다, 이제. 사실 함수는 그냥 내가 맘대로 그리면 돼. 저런 정적분 문제는. 1을 대칭인 것이고, 마일부터 0까지. 얘들아, 마일부터 0까지 여기의 넓이가 지금 A라는 거야.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도 A야. 지금 조금 크게 그리긴 했는데,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0부터 3까지가 B 아니니? 0부터 3까지가? 여기 전체가 B라는 건데 지금 여기 A를 차지하잖아. 나머지가 그럼 B 빼기 A인데 B 빼기 A를 지금 이제 2등분 하는 거지 않습니까? 2등분해서 2분의 B-A 2등분 해가지고 이제 2분의 B-A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분의 B 빼기 A, 2분의 B 빼기 A 이렇게 들어가는 거 0부터 3, 0부터 1까지? 아 이게 답이네 그럼 바로 이렇게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할만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잘 들어 출처 재작년 9월 모의고사 고3 22번 22번이니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애초에 너네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의고사랑 고3이 보는 모의고사 그 번호대 다른 거 아니? 번호대가 달라요. 너네는 객관식이 1번부터 21번, 주관식이 22부터 30이야. 보통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으면 21, 29, 30을 어려운 문제를 뽑잖아. 고3부터는 선택 과목 체제란 말이죠. 여러분들까지는. 공통 플러스 선택인데 애초에 22번이 너네 그 어떤 역할이냐면은 30번급 역할이야 원래. 30번, 29번 역할이야. 번호대가 다릅니다. 번호대가 애초에. 너네가 봤던 모의고사에 29, 30 정도 급의 문제야. 근데 개 쉬워. 자, 왜 그러냐? 요 당시 배경 설명. 2023년 있잖아, 지금 이제 2년 전. 그 당시 6월 달에 육모를 보고 저기 나라님께서 킬러 문제를 빼라 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킬러 문제를 빼라라는 기조가 반영이 된 시험이 9월 모의고사야. 원래 전통적으로 22번 문제는 그냥 너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30번처럼 생각해. 원래 정답률이 5% 정도 나와. 30번 문제는. 얘도 보통 22번은 그렇게 나오는데 쉽게 내라 라고 해서 쉽게 냈어. 정답률이 거의 20%가 나왔어. 20%. 그러니까 굉장히 22번 나왔던 문제치고는 굉장히 쉽다 이거야 이제. 너네도 처음 보면 못 볼 수도 있는데 설명 들어가면 개 쉽네? 라고 느낄 거야 이제. 자 봐봐. 자, 두 다항함수 FG인데 F의 부정적분 라지 F, G의 부정적분은 라지 G인데 다음을 만족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자고. 자 가족분 봐봐. 뭐 하고 싶니? x에 1을 대입하는 게 우선이야 항상. 대입이 먼저라고 했지.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보시면 좌변이 0이고요. 우변이 빼기 3으로 저렇게 나와가지고 우선 f1을 구할 수 있어. f1을 이제. f1을 구해주실 수 있고. 자 넘어가기 전에 가족분 봐봐. 또 뭐 하고 싶니 저거 이제. 미분하고 싶어야지. 그럼 쟤를 내가 이제 x에 대해서 만약에 미분해 보시잖아요 이제. 미분해 보시면 이거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F 그대로 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 있지. 그 곱미분으로 한번 들어가시는데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잠깐만 좌변을 써야죠 좌변. 자 좌변 fx는 xfx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러면 소거가 됩니다. 소거가 이제 그럼 f'x를 구할 수가 있죠. f'x를 구해주시면은 이거 넘어가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4가 나와. 4 그냥 는4 나와. 는4 그러면은 적분해 볼 수 있지. 왜 적분할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f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적분해야 되는 당위성이 생기죠.
적분하면은 4x 플러스 c라고 쓰지만 c 몇이야 이거? 마 1. 1 넣어서 3 나오려면은 빼기 1이 필요할 거 아니야. 바로 되겠지 이렇게. 그럼 f는 일단 끝난 거야. f는 끝났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봐봐. 나조건. 자, 요겁니다. 요거. f 대문자 g 라지 f 소문자 g 이렇게 하니까 요게 나온대. 자, 요거 뭡니까? 곱미분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 곱미분의 결과. 항상 수학은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돼. 곱미분의 결과를 거꾸로 합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라지 F, 라지 G의 미분이라는 거를 이거를 캐치해야 돼. 이것만 캐치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이제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거를 접해봐야 요령이 살짝 필요하긴 한데 봐봐. 나조건의 좌변 자체가 저거라는 걸 알면은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제 양변을 적분을 이제 해주실 때 좌변은 그냥 라지 F, 라지 G라고 써주시는데 우변에다가는 적분한 거 씁니다.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쓸 거야. c. 이렇게 쓰는데 근데 지금 라지 F는 스몰 F의 적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한번 적분을 좀 해 나올게. 이제 적분을. 라지 F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x 또 다른 적분상수 C1으로 좀 달아줄게. C1으로 이제 저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라지 F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에 한번 넣어볼 수가 있잖아. 넣어보신 식을 다시 한번 씁니다. 일단은 저 우변을 먼저 쓸게.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뭐 식이랑 같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 일단 라지 F까지 쓴 거야. 라지 F까지. 저까지 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라지 G를 쓸 차례인데 결국 문제에서 구하는 게 소문자 G의 적분이니까 라지 G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개수를 좀 채워나가. 개수를. 잘 봐. 자, 이거 최고창부터 합시다. 여기 뭐가 와야 돼? 여기 이제? 여기서 제곱? 자, 그 다음 맞춰 나가는 거 봐봐. 그 다음에 지금 3창의 개수가 1인데 마이너스 1x 세제곱이 있어. 실제로 플러스 1이 돼야 돼. 얼만큼이 더 필요해? 플러스 2가 필요하지. 그게 여기서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랑 뭐가 만나야 플러스 2x 세제곱이냐? 그냥 x가 필요해. 이미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 하나 남았잖아. 2창은 또 없잖아.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요 정도만 해놓고 끝내도 얘가 지금인데 대문자 gx인데 자 이거 내가 왜 굳이 C2 안 구해도 되는지 알겠니? 내 의도를? 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신 게 1부터 3까지의 정적분인데 이거 정적분이 결국에 이거잖아. 그 대문자 g 이거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해주시는 건데 얘들아 이게 대문자 g가 요거를 쓰긴 써야 되지만 내가 정적분할 때는 상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지 않았니? 적분 상수가 전혀 안 중요해. 그냥 앞에 이것만 써. 이것만 써. 이렇게 9 더하기 3 1 더하기 1 해서 답이 10. 끝이야. 이게 끝. 이렇게 이 정도로 풀어주는 거야. 할만하지 않니? 뭐 처음에는 못 풀 수도 있는데 설명 들으면 좀 풀 수 있지 않겠니?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숙제는 짝수랑 내가 다 안 풀어준 홀수번일 텐데 짝수번에는 얘보다 조금 더 쉬운 게 있어. 작년 9월 모의고사 15번. 걔는 더 쉬워. 해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딱 솔직히 학교 내신에서 소수령으로도 나오기 딱 좋아. 난이도가.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저 당시에 킬러 문제를 배제하라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쉬웠잖아. 그랬는데 수능 때 어떻게 됐어? 재작년 수능 때 22번 문제 정답률 1% 나왔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 굉장히 어렵게. 22번 얘랑 똑같은 번호대. 얘랑. 그 의도가 뭐냐면 사교육의 의존하는 스킬로 푸는 거를 빼라 이거였어. 좀 표현이 좀 애매해. 그래서 그러니까 사교육을 이제 줄이고자 이제 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랬더니 진짜 사교육을 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솔직히 뭐 교과서만 이제 공부했어요 이런 말 있잖아. 그런 그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 솔직히 천재라도 교과서만 가지고는 힘들지. 어느 정도 좀 많이 접해봐야지 일단은. 근데 접하는데 이거 습득력이 빨라야 되고 응용이 좀 돼야 되고 좀 종합적으로 다 잘 어우러져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좀 돼야 되고. 자, 요것도 이제 지금 일단은 한번 비슷한 거 풀어줬었거든요 이제. 라지 F 그림 줬을 때 스몰 F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문제. 즉 이거 가지고 스몰 F가 이거 얘 미분하면 스몰 F잖아 이제. 라지 F 프라임이 스몰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함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거. 31번. 하겠습니다. 이제. 자, 나왔다. 30번 나왔다. 요즘 고3 모의고사 트렌드 문제야. 트렌드 문제 이제 항상 한 문제씩 나오는 틀리면은 욕 한 바가지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야 이제. 자, 뭐냐? 보시면 함수 fx식을 지금 알려줬거든요 이제. kx x 빼기 2 x 빼기 3 지금 다 알려줬지 지금 이제 이렇게. 근데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 OPQ에서 만나게 되는데 fx가 현재 x축 윗부분의 넓이 a가 있고 아랫부분의 넓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a 넓이에서 b 넓이를 뺀 게 3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우리가 그 어떤 함수의 정적분을 할 때 그냥 정적분을 할 때 내가 구간을 0부터 3까지 내가 적분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 정적분이 뭘 의미했냐? 무조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무조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 딱 맞잖아, 지금 이제. 이거 적분해서 이게 는 3. 이거 계산하면 끝. 저기 다 나와 있잖아, 저기. k, x, x 빼기 2, x 빼기 3. 적분한 게 는 3이다. 라고 해서 k만 구하면 끝. 이 끝이야, 이게. 간단하지? 틀리면 왜 욕 먹어야 되는지 알겠지 이제? 욕 먹어야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33번. 얘는 이제 작년 수능이야. 작년 수능 잘 봐야 돼. 살짝 또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다. 뭐냐면 지금 어떤 함수가 있대. 3차함수가. 근데 3차함수랑 그 다음에 3차함수 위에 P라는 점이 있거든. P랑 원점이랑 직선으로 이었어. 그랬더니 지금 이제 여기 A라는 넓이 있죠. A라는 넓이. A라는 넓이랑 이제 B라는 넓이가 이제 뭐 생기는 것 같은데 문제에서 B 빼기 A를 구하래. B 빼기 A. 아까 했던 거의 연장선이야. 뭐냐면 B 빼기 A. A, B를 이루는 그 두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윗함수, 아랫함수. 자,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뭐 저렇게 뭐 A 빼기 B, B 빼기 A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 A, B를 이제 구성하는 두 함수가 똑같은 함수인지를 봐. 똑같은 함수인지. 근데 지금 A, B를 구성하는 윗함수, 아랫함수가 지금 다 똑같죠, 이제. 이제 이 교점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기는 하지. 바뀌기는 하지만 봐봐. 지금 A는 직선이 밑에 있는 거거든, 지금 이제. B는 직선이 지금 위에 있으니까 이 위아래가 역전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3차함수 F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는 똑같아. A, B 둘 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나? 둘이 빼야 돼. 근데 중요한 거 B 빼기 A를 구하라고 했으면 지금 B의 넓이를 플러스로 보고 A의 넓이를 빼는 거잖아 이제. 자, B를 이루는 그 모양을 보시면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이제 뺄 때 윗함수가 직선이잖아. 즉 B 빼기 A를 구해 주시려면은 적분 구간 0부터 3까지 가져가시는데 직선 OP에서 저 주어진 3차 함수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적분을 해주셔야지만이 B 빼기 A가 나오게 돼. B 빼기 A가. 다시 얘기할게. B 빼기 A 같은 거를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 구하려면은 그 넓이가 플러스인 거 있죠. B잖아. 그러면은 B의 넓이를 플러스로 처리하려면 B를 이루는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빼야지만이 이렇게 빼야지만이 이 왼쪽 부분의 넓이 A가 빼기로 처리가 된다고. 빼기로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 함수 F도 일단은 구해야 되고 직선도 구해야 되잖아. 다 구할 수가 있어. 원래 일반적인 3차 함수는 미지수가 4개야. AX 세제곱, BX 제곱, CX, D 4개인데 지금 정보 4개 다 알려줬어. 정보 4개. 이거 정보 4개 다 알려준 거야.
저걸로 fx식을 완성을 해. 그러면 완성을 했다. p가 몇 콤마 몇인지도 알 수가 있어. p가 몇 콤마 몇인지. 여기도 알 수가 있어. 그럼 직방도 완성이 되는 거야. 직방도 이제. 그 흐름으로 계산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뭐 발생하고 추론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좀 계산만 좀 하면 되는 문제야 이제. 계산만. 자, 이거 B 빼기 A 이건 추론이 아니야. 이건 그냥 이제는 솔직히 약간 그 유형 이제 문제를 푸는 약간 그런 실전 개념 그런 느낌인 거야 이제. 저런 거에서 이제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 35번 보시면 35번. 자, 요것도 봅시다 이제. 자, 자, 곡선 저게 주어져 있는데 곡선과 이 곡선 위에 3,8이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 X축의 양의 부분, Y축의 양의 부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잘 보세요. 저거 인수분해 되거든 저거? 5하고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할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거든요 이제. 좀만 더 연장하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대칭축이 지금 2이고요. 2. 그 다음에 이제 그 3,8이라는 접선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자, 이 점에서 지금 접선을 그으시는 거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이 어딘지를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좀 구하는 것인지. 어디냐면은 3,8에서 그은 자, 잘 봐야 돼. 그 둘러싸인 도형이 어떤 것들로 둘러싸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곡선과 접선과 X축의 양의 부분과 Y축의 양의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접선, 곡선 이렇게 4개로 둘러싸인 거 얘기하는 거야. 저걸 내가 조금 이제 이 분홍색으로 강조를 하면은 근데 얘들아 X축의 양의 부분이 Y축 우측이야. Y축의 양의 부분은 X축 윗부분 얘기하는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거 어디야? 둘 다 만족하는 거. 뭐라고? 1사분면 아니 1사분면? 1사분면이야. 저 말 자체는. 1사분면과 접선과 곡선. 자, 지금 일단 곡선도 한번 좀 이제 강조해 놓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여기 둘러싸인 게 지금 이제 X축의 양의 부분, Y축 양의 부분이니까 여기 전체 얘기하는 건데 둘러싸인 게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여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둘러싸인 게. 저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자, 근데 이제 봐봐. 저렇게 되는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베스트. 자, 무엇이냐면은 여기 삼각형 보이네, 삼각형. 절편을 이용해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 구해 주실 수 있죠? 삼각형의 넓이. 여기를 딱 구해 주신 다음에 자, 그다음 봐봐. 그다음에 여기를 빼면 되지 않니? 여기 빼면 되겠지. 이거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거야, 이거.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빼주면 돼. 얘는 그냥 삼각형 넓이 해보시고 얘는 뭐냐면은 정적분을 0부터 5까지 저 주어진 함수 적분인 거예요. 이거 이제. 이 정도 해줘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37번. 자, 그 다음. 자, 두곡선. 자, 두곡선이 지금 이제 x는 마이너스 2인 점에 접한대. 자, 두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일단 얘들아 요거 일단 이렇게 할게. 항상 두 함수가 어디서 접한다라고 했어. 두 함수가 접하면 자, 편의상 얘를 내가 fg라고 내가 만약에 두시면요. fg라고 두 함수가 접하면 써야 되는 식 기억나니 이제? 두 개의 식을 써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접하는 점에서 함수값이 같다. 즉 fx는 gx 이 식을 써보시는 거고 접하면 왜 써놔? 두 함수가 접할 때 두 함수가 접하면 그 접하는 점에서 이제 함수값이 같고 미분한 것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미분한 것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연립을 해야 돼. 연립을. 저거
연립할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연립해내야 돼, 저거 이제. 알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정보가 주어진 게 그 접하는 점의 x좌표를 알려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 넣었을 때 같다. 미분에서 마이 넣은 게 같다. 한번 해볼게 이제.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좀 빠르게 쓸게 이거. g-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b 해주셔가지고 일단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b를 구할게 이제. b를 다 구해보겠습니다. 자, b 구해보시면은 이거 b가 몇이야 이거? b가 이제? b가 몇이냐면은 a 빼기 1 맞니 이거? a 빼기 1? 빨리 계산해. a 빼기 1이지? 그 다음 또 하나 써야 되는 거 미분도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건데 미분도 해놓읍시다. 미분. 자, f'x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p g'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p. 그래서 미분한 거에다가도 이제 그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같다. 여기도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같다라고 식을 써가지고 연립을 해줍니다. 연립을 이제. 그래서 b를 구합니다. b를 이제. 구해보시게 되면은 몇이야 이거? 몇이야 이거? a 빼기 4. 아니, 부호가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2a인가? 2a? 2a네 2a.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b가 2a 빼기 4.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저기 앞에 a 빼기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넘겨서 a 구해보시면 a가 3, b는 2가 나와. a는 3, b는 2. 그래서 다시 한번 fx, gx 완성해 놓자, 이제. 따라서 이제 fx는 이제 뭐냐면은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이제 뭐 gx는 이제 뭐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이제 식을 써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둘러싸인 걸 구하는 건데, 근데 사실 얘들아 이게 좀 뻔한 게 지금 두 함수가 이제 접하니까 원래 교점을 구하려면은 둘이 같다라고 해야 돼. 근데 사실 교점이 좀 바로 구해져. 왜냐면 둘 다 원점 지나지 않니? 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접하면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가져야 돼. 교점 구하는 연립식이. 그러니까 원래는 다 구해놨잖아. 교점이 무조건 마이하고 0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마이는 접하는 점이고. 이걸 감안해서 함수를 내가 만약에 그리시잖아요. 함수를 이제. 그리시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 인수분해 해놓으시면 얘가 마이너스 x,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 그림을 그려볼게. 잘 봐봐 이거 이제 요거부터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0, 마이, 이렇게 되거든. 얘를 그려야 돼. 얘도 0하고 마이너스 지나는데 마이너스에서 접한 다음에 잘 봐.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러싸인 게 여기야 여기. 두 함수로 둘러싸인 게 여기야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저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 이제? 저기를 구해주시려면은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를 빼줘야 되겠죠? 윗함수 이제 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에서 그 다음에 아랫함수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이 계산을 이제 이거 하면 답이야. 알겠지? 이게 답인데 근데 내가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일반적으로 그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 있죠?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 천천히 쓰시고 그 이제 토요일 날 수업 때도 얘기를 사실 하기는 했어. 사실은 그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는
애초에 두 함수를 각각 그리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단 쟤네들이 연립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 이제 쟤네들이 이제 자 봐봐. 이미 다 구해놨지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해가지고 이항을 하잖아. 이제 만약에 이제 이항해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지. 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식 정리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적분해 줘야 되는 식이 요거잖아. 요거 얘도 마저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 얘가 이제 자 이렇게 나오게 돼. 얘를 적분하는 거잖아.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리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함수랑 이 함수로 둘러싸인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잖아. 연립할래서 교점을 구하려면은 이 항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방정식에 이 함수랑 이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도 똑같다 이거야. 이 함수는 x축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봐봐. 인수분해가 잘 되죠. 애초에 x를 인수로 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각각의 함수를 그려서 걔네 둘이 둘러싸인 넓이가 어디인지 파악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이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로 들어가면 돼. 바로 이제. 자, 이 함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치면은 여기 원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서 이제 둘러싸인 여기 넓이 구하는 거랑 여기 넓이랑 똑같다고. 이게 같은 넓이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두 함수로 둘러싸이면은 둘 다 그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둘이 연립해가지고 같다라고 만들어가지고 나온 이 함수랑 이 함수로 둘러싸인 거 구해도 된다고. 즉 다 넘겨서 우리가 보통 푸니까 능력으로 푸니까 결국 좌변에 있는 함수랑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 왜?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아랫부분이니까 저거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 보실 때 한번 책 쓸게. 마이너스 붙인 식이 이거잖아요. 이거. 이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얘랑 똑같지 않니? 결국에는. 똑같은 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황을 쉽게 굳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낫잖아. 무조건 이렇게 하시라 이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라스트 마지막. 네, 금방 끝나면 돼. 얘는 이제 자, 뭐냐면 자, 올해 3월 고3 모의고사야. 올해 3월. 자,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 그래서 속도식이 주어지는데 a초일 때 위치가 0이래.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가 0이야? xa가 0. 일단은 속도를 먼저 적분해 줘야 되겠죠? 적분해 주는데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에다가 원래는 적분상수 c까지 붙여줘야 되지만 이 말 자체가 처음에 x0일 때 위치가 0이란 얘기죠. x0가 0. 그러니까 적분상수 안 붙여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얘가 과연 이제 0이 나올까 찾아볼 수가 있다 이거지. A가 3 나옵니다. A가 3. A가 3 나오네. A가 3이 나오는데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0초에서 2a초까지 A가 지금 3이니까 여긴 6이죠. 0초에서 6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무엇이니? 저거는 이거 구하는 거 아니니? 0부터 6까지 절대값 적분이라고 했어. 움직인 거리는 이제. 이거 계산해 주시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속도함수의 그래프를 모양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잖아 이거. 0하고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0하고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봐봐. 0부터 2a까지다. 6까지니까 결국 여기 넓이 구하는 거 아니니? 여기 전체 넓이. 그렇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는 속도를 그대로 적분하시지만 2에서부터 6까지는 아래에 있으니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 주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 적분을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